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며 동네를 논하는 시간, 동네 해결사 동네 회의록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기용 본부장, 안평한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녹화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급여 소득자신가요? 사업자신가요? 저는 사업자도 있고요. 급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와. 대표이사님. 급여죠. 네. 급여밖에 없네. 급여하고 사업자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또 허락이 돼야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 이제 시간은 네. 본인이 내기에 따라서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같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제가 굳이 능력이 있어서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필요에 의해서 좀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둘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사업을 하신다면 뭐 이런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커피점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요즘 뭐 한집 건너 커피 그러긴 한데 네. 그 동티모르 커피 동티모르 초대 대통령이 구스마오 대통령이거든요. 네. 구스마오 대통령이 광주 제1의 인권상을 수상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15년 전에 광주에 오셔서 커피를 팔아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네. 그 부탁을 받고 제가 커피점을 내려고 했었죠. 동티모르를 생각하고 그렇죠. 커피 사업을 하시. 다른 건 사업은 딴 네. 사업은 못 하고 상당히 아량이 넓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보다는 동티모르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로. 커피 사업을 하신다는. 사업성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위험한, 될 수 있는데 큰 뜻을 가지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강주의 자영업 폐업률이 8년째 전국 1위라고 합니다.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닌데요. 오늘은 강주의 자영업 실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강주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위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네. 그렇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자영업 폐업률이 10.98%. 네, 네. 그게 전국 평균이거든요. 근데 광주가 12.2% 정도니까 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자영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 수가 있습니까? 뭐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음식업, 네. 요식업이죠. 네. 요식업. 그다음 숙박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자영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크게 있는 거죠.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이제 자영업의 형태를 이렇게 크게 봤었을 때는 기업화하지 않는 형태로 네.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의 모든 행위를 자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영업의 형태는 고용 인원이 뭐 10인 이하의 네.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도소매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네.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업태별로 봤을 때 어떤 업종의 폐업률이 좀 더 높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광주는 서비스업이랄지 또 소매업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이 폐업률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폐업률이 진행되고 있고, 네. 또 도매업이나 요식업은 3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좀 폐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보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시 창업을 하고 네. 또 재창을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가게를 그렇습니다. 열고 네.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가게 문을 닫고 그럼에도 또 다시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영업을 하려고 할까요? 청년들은 입장에서는 취업문이 높잖아요. 대단히 하늘의 별 따기처럼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54세부터 62세까지 6.25 직후에 탄생하신 이분들이 이제 퇴직이나 은퇴한 시점이 들어와서 네. 이분들이 이제 대거 지금 사회로 나오고 있는 거죠. 퇴직하고 나서. 그런데 네. 퇴직하신 분들의 생계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생계가 막막한 거죠. 이 연금을 타기까지 10여 년의 기간을 버티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인데 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장년층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 과잉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살 깎아먹기 방식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네. 없고 그런데 뭐 창업 시장에 뛰어들 때는 보통 뭐 시장 환경도 조사하고 나름의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과잉 공급이 일단 네. 돼 있잖아요. 특정 예. 종목에 집중하는 집중하고. 겁니다. 네. 집중보나 다양한 종목에서 어쨌든 간에 과잉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는데 네. 과잉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네.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네. 실제 창업 교육을 제대로 받고 창업에 뛰어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조사해 보면. 근데 창업 교육을 제대로 받고 창업에 나선 분들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생존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자체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맞춤형에 맞게 교육 이렇게 지원책이 돼서 실질적으로 좀 창업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경쟁이 치열한 구조 자체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네. 좀 마련돼야 될 텐데 일단 뭐 자영업자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자영업에 뛰어들어야 할 텐데 보통 뭐 이런 자영업자들 업종을 선택할 때 이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런 음식이 요즘 뜨더라. 뭐 이런 업종이 요즘 잘 나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 뭐 카페가 요즘 잘 되니까 나도 좀 해볼까.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중 심리를 무조건 쫓아가는 거는 옳지 않겠네요.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네. 봤을 때 남들이 많이 가는 곳, 네. 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 예를 들자면 장사든 투자든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벗짐지고 장에 간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하기도 하고 신중해야 되고 네.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취향에 맞는 트렌드 프랜차이즈는 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 하다가 바로 치고 빠지는 유행이 너무 짧죠. 짧죠. 네. 네. 예, 또 입맛이 빨리 변하니까 네. 또 새로운 입맛에 청년들은 적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고 좀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좀 파악하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좀 남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남다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 자영업 성공하려면 두 가지. 하나는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네. 정부는 이 맞춤형 지원책을 잘 마련돼야 돼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준비에 있어서 뭐 시장조사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네. 그 예를 들자면 퇴직을 50대에 퇴직하신 분이 예를 들면 커피점을 낸다고 했을 때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네. 또 실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1, 2년 정도 커피점에서 자기가 실제 돈을 지불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실습비를 내고 2, 30만 원을 내고 1년 정도 그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창업을 네. 해야 실패할 수 확률이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그 준비 이 과정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장치라든가 제도들 또 본인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들이 좀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평환 대표이사도 좀 마음 편하게 이런 걱정 없이 네. 동티모르 커피점을 좀 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네.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창업에 관련해서 거의 무료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실제 창업 교육을 철저히 받고 시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고 정부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공한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예를 들자면 시장 분석 웹을 만들어서
뭐 여기에 예를 들면 커피점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주변 그 바운더리 내에 커피점이 몇 개가 있고 그렇죠. 네.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쪽에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고객이 있고 네. 그 층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시장 분석 앱을 만들어주면 네. 여기에 이 커피점이 들어와야 되나 말하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네. 이 웹을 탁 보여주면 바로 분석이 돼서 네. 아 여기 커피점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네. 다른 업종을 선택해도 이렇게 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네. 이걸 지원책이 조금 더 세련되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월 1회 이상은 구내식당을 의무 휴일제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뭐 그 식당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할 때 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워낙 지금 주정차 단속이 심한데 안전이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속을 완화해준다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심하니 좀 더 챙겨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좀 밝은 내용 이렇게 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씁쓸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저희가 좀 더 밝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숍을 이제 뭐 다 이제 하시겠다는 게 너무 택도 없는 소리. 부정적으로 네. 아니 다 준비했어요 지금. 아니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아니, 이미 뭐- 글씨까지 다. 아니 그 컴퓨터 디자이너까지 다 커피만 가지고는 정리하고 안 된다지 않습니까? 그 뭐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동티모르 커피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아무거나 보고 네. 세계적 트렌드만 이야기하시지 뭐 국내